최신기출 6회 함수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1번 문제는 추주랑 레프트 함수입니다. 앞서서 추주 문제가 몇 개 이제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 추주는 1과 같다면, 2와 같다면, 3과 같다면 이런 식으로 1, 2, 3, 4에 대해서만 비교가 이루어지는 조건문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추주를 항상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 마법사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에다가 이제 대부분 함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함수를 쓰라고 했고요. 레프트 함수를 열고 닫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레프트 함수를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수강인원의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수강인원의 첫 번째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잠시 레프트 마법사로 수식 입력 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레프트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강의 코드 중에 있는 수강인원의 첫 번째 글자죠. 수강인원의 첫 번째 글자면 여기네요. 그죠? 네. 수강인원의 첫 번째 글자. 그럼 수강인원을 잡으시고, 제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레프트의 첫 번째 칸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살살 정리하셔서 지우셔서 레프트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하셔야 되고, 수강인원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하셔서 첫 번째 글씨 하나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추주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추주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값이 1과 같다면 여기는 50, 1000원. 두 번째 칸에 탭키 넘기시고 2와 같다면 52, 1000원. 탭키 넘기시고 3이면 55, 1000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풀어졌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문제가 풀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기 강좌 부분이고, 인기 강좌가 기준이 뭐냐면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이면 인기 강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흰색 별 표시로 마킹을 하라 했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별을 표시하든지 공백을 표시하든지 둘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만 표현하면 되니까 이때는 if가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이 될 것인가 공백이 될 것인가 부분에서는 수강 인원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칸에는 수식을 비교하는 조건 수식을 작성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칸 클릭하시고 수강 인원이 크거나 같다면 3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별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수문자 입력하실 때는 한글 키보드 상태에서 미음을 입력을 하시고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입력을 해주시면 특수문자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글씨가 나왔을 때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하얀색 별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 이상이라면 별로 표시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백이라고 나왔는데, 이 공백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공백을 해버릴 경우에는 확인을 한번 하셨을 때 이렇게 밑으로 한번 채워보시면 그 공백의 자리에 펄스라고 하는 글씨가 그 자리를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칸을 정말로 비워놓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칸을 비워놓으면 펄스가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글자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직접 열고 닫고까지 해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에 지금 테두리가 조금 꼬이고 있는데 제가 정답 파일로 문제를 풀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명이 넘는 케이스가 3가지가 나왔네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정말 답이 제대로 구해졌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문제 3번이고요. 바느질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함수가 d-average가 일단은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d-average를 라운드 다운으로 정수로 표현하는 거를 처리하는 것까지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는을 한번 하신 다음에 d-average랑 라운드 관련된 함수들은 d-average를 먼저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는 표 전체,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데이터 범위는 굳이 이렇게 함수 부분까지 가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리진 않지만 함수를 못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 부분까지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전체를 잡다 보니까 어느 부분의 평균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 이번에는 바느질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수강 인원에서 평균을 구하겠다라고 해서 G4번 셀을 잡으셔도 되고 또는 여기를 저걸로도 가능하죠. 여기에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5번 해서 6번이라고 해서 6번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averag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조건의 형태가 필터의 형태로 들어갑니다. 해서 지금의 조건은 평균 수강 인원을 구하긴 구하는데 바느질 강좌만 골라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느질 강좌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강좌명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강좌의 분류가 바느질 강좌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바느질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잡으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더니 22.6666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엄청 많이 나온 게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결과를 엔터를 치고 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게 정답 파일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요게 지금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숫자로 잡혀서 그렇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요거를 일반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계산한 형태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d-average가 끝났으면 더블 클릭하시고 d-average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고 마우스를 라운드 다운에 한번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 F3번 눌러주셔서 이렇게 라운드 다운의 첫 번째 인수로 d-average가 쏙 들어가 있게끔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결과 부분은 정수까지,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죠? 소수점이 없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0이라고 쓰시는데, 만약에 소수점 한 자리로 해라 라고 하면은 1,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해라 라고 하면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2, 3, 4로 가시면 되고, 이 자리가 10원 단위로 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100원 단위로 해달라 마이너스 2, 1000원 단위로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줄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없는 형태니까 0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 4번 갑니다. 플라워 강좌의 개수를 구합니다. 플라워 강좌의 개수는 보시면은 몇 개가 있냐면 여기에서 플라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서 플라워라는 글씨가 있는 걸 개수를 셌단 말입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count if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count if가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글씨를 좀 보셔야죠. 그죠? 여기 왼쪽에 쓰여 있기를 range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범위라는 뜻이죠. 그 범위. 이게 영어로 범위라는 뜻인데 이 범위라고 하는 거를 왼쪽에 있는 글씨를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내가 지금 플라워라는 글씨를 세야 되는 범위는 여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클릭 한번 하셔서 플라워라고 쓰세요. 근데 이렇게 글씨를 쓰실 때 간혹 오타를 하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때는 여러분 꼭 오타가 생기지 않게 내가 생각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그런지 꼭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타가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류라고 뜨지 않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정의를 여기를 하는 거를 깜빡을 하셨거나, 또는 이름 정의를 제목까지 포함해서 이름 정의를 하셨거나, 그러면 여기 분류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분류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분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름이 뜨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취소 버튼 누르시고, 취소 버튼 누르셔서 나가셔서 이름 정의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가장 빠른 개강일, 이게 이제 5회에도 문제가 한번 나왔죠, 그죠? 5회도 한번 나왔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그 표시 형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은 이게 제가 정답 파일이라서 이제 날짜가 나왔지만, 문제를 처음에 풀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일반으로 나올 거예요, 일반. 근데 이 일반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 데이터가 그 날짜가 계산되는 경우에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min 함수죠. min 함수는 좀 쉬우니까 min 하고 범위를 그냥 한 번에 잡아보겠습니다. 범위 잡아서 엔터. 그러면은 이 부분이 혹시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이제 1900년 1월 1일부터 그 날짜까지 며칠이 지났는지에 대한 일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퓨터가 날짜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렇게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짜 형식으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날짜 형식으로. 그래서 날짜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만 이제 표시 형식을 만지시면 되고, 사실 이제 함수 문제에서는 제가 표시 형식을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러나 날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거를 하지 않았다고 틀렸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딱 정확하게는 함수를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틀렸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Vlookup입니다. 수강 인원을 구합니다. 대바늘 인형 수업에 대한 수강 인원이 몇 명이냐. 대바늘 인형에 대한 수강 인원을 봤더니 38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lookup 문제를 풀 때 이 Vlookup이 조금 이제 인수가 많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한번 가볼게요. Vlookup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마법사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마지막은 항상 0, 첫 번째는 항상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는 H14. 자,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잡잖아요. 범위를 잡을 때 주황색부터 여기 지금 비춰지지 않지만 주황색까지, 여기가 이제 수강 인원이잖아요. 수강 인원, 수강 인원이고, 강점형부터 수강 인원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점형부터 수강 인원까지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데이터는 수강 인원이라서 잡은 범위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 번호는 5번.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형부터 수강 인원까지 잡아주고,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번째 값을 내가 최종적으로 원한다. 제가 여기 잠시만요. 5번 이렇게 했더니 이제 38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문제는 다 풀었고요. 조건부 서식 문제도 특이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제외한 데이터를 함수 부분까지 전체 포함해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잡아주시고, 지금 질문을 간혹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1작업이 끝나고 조건부 서식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2, 3, 4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조건부 서식을 하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상관은 없지요. 예, 상관은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1작업에서 함수를 제외한 부분까지 해놓고 2, 3, 4를 갔다가 다시 1작업으로 와서 함수 문제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마무리했으면 하고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지막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을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2작업, 3작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건부 서식은 그 1작업에만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1작업 문제니까 2작업, 3작업까지 연속적으로 채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잡았죠, 그죠? 범위를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으로 간 다음에 수식, 그리고 등호 쓰고 잠깐 쉬고 이제 조건식을 보겠습니다. 수강료가 20만 원 이상입니다. 수강료가 20만 원 이상. 지금 수강료죠, 그죠? 이쪽 부분이네요. 여기 이 수강료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조건은 아래쪽도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H5번 셀이긴 하지만 H5번 셀에 달러가 알파벳에만 들어가는 이 셀 주소를 사용하셔서 조건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칸 잡고 F4번을 2번 눌러주죠. 그거나 같다 20만 원. 둘, 셋, 넷, 5개. 20만 원 입력하실 때 쉼표 입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온전히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글꼴은 파랑 그리고 굵게 설정하는 값을 지정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갔고, 수강료가 20만 원 이상인 케이스 진짜 거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6회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